네, 현재 양지수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 기반한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픽한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모처럼 코스닥 쪽 수급 상당히 네. 좋고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네. 했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좀 수급의 힘을 얻어서일까요, 대표님? 그렇죠. 특히 이제 어제도 그랬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뭐 저PBR이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인 주가 흐름이 좋으면서 버텨줬다라면, 코스닥은 삼성전자 약간 악재, 루머가 있으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 어제 좀 조정이 나왔었고, 또 어제는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제법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그 조정이 많이 나왔었던 반도체 소부장, 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다못해 어저께 급락에 나왔었던 엔터주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좀 고르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한 1%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하게 들려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 스튜디오가 추워가지고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급에 기반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어떤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업종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에는 2차 전지, AI 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오늘 AI와 철강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쏙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좀 감이 안 오던데 네. 각 수급 주체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좀 낙폭과대 인식이 좀 있는 기업들 좀 매수가 좀 네.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알게 모르게 좀 기관 혹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확인된 기업들, 뭐 물론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거나 뭐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단 미용 쪽, 특히 이제 오늘은 어제 오늘 좀 강한 쪽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 해운주 이런 기업들도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PBR 관련된 종목군들, 비록 오늘 은행주들은 하락하고 있고 자동차도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오늘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 흐름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시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쪽은 뭐 AI 쪽이 조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상대적인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장품 그리고 애플, AI 네. 이렇게 좀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분석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매수하고 있을까요? 네, 코스맥스 역시나 화장품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고 딥노이드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호실 쪽에 힘입어서 증권사 호평까지 네. 오늘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은 좀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네. 그 증권가에서는 성장 모멘텀에 힘입어서 화장품 내 이제 주도주로 등극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던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한 455억, 예상치 379억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왔고요. 뭐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를 얘기를 하면은 약간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매출 그 성장을 보니까 뭐 중국은 한 29% 정도 상승했고요. 미국이 한 43%,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태국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국향, 그러니까 뭐 이 미국 특히 북미 시장이라든지 뭐 일본 쪽, 또 신흥국 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경쟁력을 좀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도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비중국향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바운드 고객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코스메스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아무래도 북미라든지 신흥국 쪽이라면 색조 화장품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름대로 그 화장품 내에서는 그 비싼 제품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오늘 좀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코스맥스 주가는 이미 3월 중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오늘 약간 슈팅을 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상승이 끝난 건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좀 기간 조정을 잘 준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네. 다 상향 조정했거든요. 제일 낮은 하단이 18만 5천 원 그리고 22만 원까지 좀 설정이 됐는데 네. 20만 원 위에까지 충분히 좀 열어둬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요. 이게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이게 제 네.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주봉 차트 보시면 2018년, 뭐 17년에 형성됐었던 그 상단을 거의 한 6, 7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작년 이제 8월 달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보여주는 기업은 그러니까 급등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 충분히 한 20만 원 언저리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충분히 화장품주 내에서 주도주로 등극할 만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GPT-4가 공개가 되면서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다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AI 관련주 내에서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투자 매력도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좀 보세요? 일단 뭐 한글과 컴퓨터는 뭐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게 상당히 좋게 나왔죠. 뭐 영업이익도 한 매출액이 한 338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1억 정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매출이 330억인데 영업이익이 121억이라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진이 좋다는 그렇죠. 거예요? 마진이 좋다라는 네. 거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좋은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글과 컴퓨터 하면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할 수 있는 오피스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AI 관련해서는 뭐 뚜렷하게 성과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에서 몇몇 기업, 한두 기업 빼고는 AI 관련돼서 매출은 아직은 없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막 적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AI 관련된 한글 데이터 로더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조금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고 있고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필요한 AI 관련된 것보다는 약간 이제 온 디바이스 AI, 약간 SLM 소규모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AI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주가는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부분들 또 2분기 실적에도 어떤 기대감들 반영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지난 1월 달에는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라면 지금은 이제는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상승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8,000원 선이 되겠네요. 그렇죠. 38,000원, 뭐 3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많이 사고 네. 있어서 이걸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보기는 했는데 오늘 뭐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뭐 AI 소프트웨어, AI 음성 인식 등등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그 종목들 가운데 유창희 대표님이 좀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종목이 따로 또 있을지. 저는 네. 오늘 비록 좀 하락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플리토를 조금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얘는 왜 오늘 이 좋은 이렇게 다 같이 가는 장에서 왜 혼자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도 아침에는 한 5% 정도 올라왔었다가 좀 하락 전환하긴 했었는데 네. 일단은 플리토는 이제
언어 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번역 관련된 상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 제품이 온디바이스 AI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간밤에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AI의 아버지 샘 알트먼을 만났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네. 기술력이 인정받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챗 GPT-4에서 공개됐었던 게 언어로 이제 AI를 이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을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시도고 이것은 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게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뭐 불어, 뭐 이런 언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돼서 번역 이런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리토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IT 기업하고 말뭉치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이제 뭐 글로벌 IT 업체라면 뭐 애플밖에 없지 않겠느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WDC 6월 달에 좀 공개될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스타트업 업스테이지하고도 이런 그 LLM 다국어 LLM 모델을 좀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플리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AI와 영화에서만 연애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실제로도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저희는 또 시장 안에서 수혜주에 주목을 하면서 수익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픽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종목을 선정해 볼 텐데 외국인 쪽에서 종목 고르셨어요? 기관 쪽에서 종목 고르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기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수익을 내려면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간이 조금 매수를 많이 해주는 종목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이구 산업을 선택을 이구 했는데요. 산업. 네. 뭐 오늘 약간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구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이슈들이 좀 있죠. 지금 현재 이슈는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이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리 수요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리의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톤당 $10,000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이구산업은 이제 6만 톤 정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수요 20%를 차지할 정도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구리 가격이 작년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전 충분히 현재 추가 매수,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높게 잡았어요. 한 10,000원 정도 열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구산업의 주가를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6,000원, 7,000원이 한 2, 3년 동안 저항대였는데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거라면 여기서 시세가 쉽게 끝나기보다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0,000원 열어놨고요. 네. 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보이는 종목 가운데 이구산업을 유창희 대표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네.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